오늘은 저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 정부 책임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노동권 강화하라 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여성 노동자가 90% 가까이 되는 노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거의 남성이 50% 이상 되는 서비스가 또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성폭력등이 있어 왔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도 고발까지 가면 안 된다고 타일러서 끝내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이고 주부인 노동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활동지원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저는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으로부터 사고 시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줄 알지만 차량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간절히 원하니까요. 또 석션이나 드레싱 등의 의료 행위도 이용자가 원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왜 노동자가 이런 불안에 떨며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겁니까? 정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15년이면 지침 개정 정말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요. 정부는 이제 지침 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의 성희롱 인권 침해 실태 사례를 들으니 같은 돌봄 노동자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동하고 방문하고 사람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데 이름만 필수 노동자로 명명하고 돌봄 현장의 피실태를 방치하는 정부와 정책 결정 단위의 느린 대처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와 다르지 않아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국의 45만 명의 요양보호사 중 85%가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용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성추행이나 희롱,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 중 42.5%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래 28.3%,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17.0%나 되었습니다. 이들 중 기관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7.3%에 그쳤습니다. 성폭력을 피해를 당하고 센터에 알렸는데 피해 어르신이 그런 거니까 참아라 아니면 다른 이용자를 매칭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일자리까지 잃고 무급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를 비롯한 다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면하여 돌보면서도 그 스스로는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하여 돌봄 노동자들에게 국가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주고 이용자나 보호자 등에 의한 성폭력 등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어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제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에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를 겪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에 공관을 냈었다고 합니다. 1항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인권침해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수급자가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2항 제가 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제작 후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3항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라고 공고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공고를 전면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3항만 수행하겠다고 답변을 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는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있어 기관들이 요양보호사들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돌봄 현장의 문제는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유급병과 심리상담 치료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시도공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치료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사업기관은 자치구에 보고하고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있는 이용자 집에는 2인 1조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동성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고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협력 동의서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안전해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돌봄을 할 수 있길 원하며 인격적인 돌봄 노동 환경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 지원사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돌봄 현장의 의견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용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센터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석션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과 지침을 정비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돌봄을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안정을 보장하는 지침을 강화하십시오.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같은 돌봄 노동자로서 돌보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와 현장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서울시장 대변인이고요. 전환의 사연대 위원장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출마 지금 중에 있고 정의당은 선거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이런 노동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은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젠더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우리는 마치 몰랐다는 듯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 일에서 젠더폭력과 또 그거에 대한 고통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힘들게 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독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더러운 느낌과 공포의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여지고 숨이 안 쉬어지던 그 순간을 매일 되새기며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바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저에게 회사 관리자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나 가해자부터 만났습니다. 그 저를 만난 회사 관리자는 첫 마디가 내일부터 이 집 바우처 못 찍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였습니다. 제가 당한 일에 대해서 위로하기는커녕 회사에 생긴 손실부터 걱정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회사는 2차 가해성 말로 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아이들로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인 저에게 회사는 출근을 종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사건 트라우마로 인해 여자 이용자 매칭을 요청하는 저에게 회사 관계자는 이름 많아, 그런데 다 남자 이용자야, 선생님은 남자는 안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급 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을 알게 되어 그제서야 산재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 만료라며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회사의 태도는 저를 병들게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당하고 자살하는 뉴스를 보며 혹은 살인을 당하는 뉴스를 보며 피해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입니다. 저는 회사가 파견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혼자 울고 있는 순간에 회사는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위로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용기가 헛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서 이 글은 이 피해자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린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자 모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적절한 보험의 구조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자 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의 성비 불균형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남성 장애인 이용자의 남성 활동 지원사의 숫자는 각각 6만 명, 12,000명이지만 여성 활동 지원자 비율은 88%에 달하는 그런 정부는 현지 침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 외에 노동자를 위해 재발 방지나 보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간이 다른 활동 지원사를 가해자 측에 교체 파견하거나 가해자가 자유롭게 타기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할 장치가 없습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정부와 사회는 장애 특성을 이유로 젠더 폭력을 방지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일을 단 하루만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활동 범위와 영역이 중첩된 채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지침상 예외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2인 이상 수급 과정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사는 급여 수령을 위해 활동 내용을 직접 구분 작성하고 동시에 2인을 담당하는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수급 과정에 출산을 할 때 활동지원사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육아 부담이 가중되고 수급자의 양육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1대1 지원 예측의 예외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이혼자의 선택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모두를 침해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의들의 싸움입니다. 저희를 갈라치게 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 특성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엄격히 노동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젠더 폭력과 과다한 업무에서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범사회적으로 젠더 폭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치료와 유급병가를 지원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젠더 폭력 엄연히 노동자 학대 사건입니다. 신고센터로 충분히 확충하고 정부가 직접 가해자 교육 및 조치를 분담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2인 이상 수급 과정에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상을 파기하고 출산 시 전문 담당 인력을 파견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사의 노동권과 이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모 활동 지원사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위한 제도 마련은 젠더 폭력, 노동자 학대, 사회적 약자,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나서십시오. 젠더 폭력, 활동 지원사의 폭력을 엄연한 노동자 학대로 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당사자 발언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직접 참석하시는 못하셔서 전화로 이제 발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이제 서비스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서비스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구매를 하셨는데 추가 구매로 이제 근무를 하시던 중에 다치셨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서 벌써 2번이나 이제 산재 불승인이 나서 지금 재심사 신청해 주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 발언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매우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이용자는 주변에 도움이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하시기 매우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는 가족이 돌봐주셨으나 해당 가족이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저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우처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시간의 부족은 이용자가 식사나 일상생활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방에서 혼자 방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이용자의 가족을 대신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특별급여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한 번의 추가 시간을 받았으나 이 또한 시간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이용자를 위해 사업기관에서는 돌봄, SOS 등의 추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업기관의 안내로 이용자가 추가 구매를 통해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저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에 사고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저와 같이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간절하게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매우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정부 부처의 예외 기관이 돌봄 노동자가 가지는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활동 지원사들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침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 지침 등에 대해 상세한 사항에 무지하기에 단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저처럼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왜 주말도 무시고 일을 했는지 너무 후회되고 억울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저와 같은 지원사 분들이 아무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은 다시 사회에서 고립되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저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 지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합리적인 처우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당사자 발언도 저희가 대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사례에서는 사실 당사자분께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자립생활을 하시잖아요. 거기 그때 모여 있어서 여러 명의 서비스를 제공하셔서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셔서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장에서 이러한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면서 사태를 계속 이제 사임을 종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일을 그만두신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민원 서류에 대해서 저희 네, 안녕하십니까. 장교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것은 당사자가 구청에 민원을 갖다가 제기한 것입니다. 긴 글인데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탈주거 전환 지원단 아래 3군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탈시설한 이용자 2사람이 자립생활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명의 활동 지원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이용자 2사람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가 월 110시간,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용자가 월 110시간입니다. 오전 활동 지원사는 오전 5시간을 첫 번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2사람을 지원하고 오후 활동 지원사는 두 번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역시 2사람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용자들은 각각 월 110시간이 아닌 220시간을 지원받는 셈이 되며 활동 지원사는 한 명에 해당하는 월 110시간으로 2명의 이용자들에게 동시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지침은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동시에 활동급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급여 비용은 활동 지원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실제 적용하기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두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식사 준비, 양치, 샤워를 하는 등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수급자별로 배분하기가 애매합니다. 또 사전에 센터에서 이용자별로 구체적인 일정을 시간별 있는 수립해야 되는데 실제로 변동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을 정확하게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자별로 배분에 산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할 경우 동시에 활동급여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성립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탈시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통상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달리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체크리스트 작성, 그리고 사진 촬영, 병원 방문, 프로그램 참여, 그 밖에 일상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의 이용, 양치, 샤워, 상차리기, 설거지, 옷 갈아입기, 소지품 정리, 친구와의 소통, 만남과 전화 등이 제대로 되는지를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것은 2배 이상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낮은 처우와 두 명의 지원에 따른 강도 높은 노동력으로 이런 대상자를 기피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탈시장 장애인의 자립을 원활히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복지부의 지침도 그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민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조직국장 고민숙입니다. 그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됐기 때문에 저는 현행 지침과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에 노출된 그 활동 지원사에 대한 그 보호 지침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침을 보면 활동 지원사가 폭력을 당했을 때 지침을 보면 정부의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그 조치와 교육을 사업 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용자가 성폭력한 행위에 대해서 사업기관이 교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로 보고하라. 이것이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뉴얼 마련입니다. 매뉴얼 마련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자, 즉 전담 인력의 대처 매뉴얼입니다. 1차 가해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그 처리 방식 혹은 조치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많은 그 2차 가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들이 그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에게 그 이성 매칭이나 신체 지원 시에 서비스 제공을 그러니까 받을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드러나는 폭력 외에도 폭력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많이 처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은 갈등을 그 야기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매뉴얼 제작에서 당사자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금 현재 지침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침이 너무 부실해서 정부의 그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도 새로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구제받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바로 일이 끊어져서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유급병가와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업기관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 상담센터를 설립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사업기관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기관이 접수한 다음에 1차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 체계인데 일단 접수하면 바로 그냥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치는 지자체가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이용은 당연히 사업기관이 아니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용자가 딴 데로 옮기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치에 따르면 그냥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관련법이 뭔지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동승 파견이나 2인 파견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 활동가에게 동성 파견을 요구했더니 동성 파견 문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안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장애인 이용자가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행히 다른 장애인 그 활동가는 왜 그 장애인의 그 품위를 그렇게 하락시키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의료행위는 그 지침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도움 서비스입니다. 2시간 교육받고 서비스 제공하라. 이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료법은 그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면서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금지할 거면 아예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야 안 할 것 아닙니까? 저 그저께도 활동지원 서비스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상담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 상담 전화 왔을 때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저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려면 확실히 하고 허용하려면 법을 개선하고 제도도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 지금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인 석션 이렇게 딱 세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구인 광고가 엄청 많이 뜹니다. 이거 단속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시간 교육받고 서비스 제공하라는 내용만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도대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약속을 지침에 명시해 주십시오. 그 양성교육 과정에 보면 석션기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달랑 있습니다. 신규는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급자 2인 동시 서비스 관련된 지침 개정 요구입니다. 이 대상자를 보시면 진짜 어려운 그 이용자들입니다. 출산한 장애인, 탈시설한 장애인, 이분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판인데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지침 자체를 아예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만큼 서비스 제공이 많이 필요한 분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산모신생아 보험이나 이런 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복지부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말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중복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죠. 그리고 출산 시에 2인 동시 파견 시 바우처 한 이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2인 동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시간 하루에. 근데 그게 그 바우처가 2배가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 서비스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과 관련돼서는 한 사람의 그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 동시 서비스 제공할 때 이분들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정부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 정부 보고서 보면 심지어는 정부가 그 목표로 했던 만족도보다 높아서 102%인가 4%인가 이렇게 만족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만족하는지 좀 확인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구매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말고는 다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추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합의해서 기관에는 뭐 수수료 떼지 말고 서비스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하는 겁니다. 지침에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수시로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아니까 지침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답니다. 합의해서 그냥 써라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아까 당사자 발언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일하다 다친 케이스가 한 건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2건이나 저희가 한 달 사이에 접수를 했는데요. 왜 그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분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이 그 시간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다른 분이 그 시간에 일을 했겠지요. 노동을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한테 그냥 좀 더 일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좀 더 일이 아까 말한 주 7일 8, 9시간씩 일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죠. 이분 바우처 다 쓰고 사고 난 이유가 뭡니까? 한 달 내내 일하다가 막판에 너무 고되니까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이 그 서비스 추가금을 하느라고 활동지원사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가족이 이걸 보고 장애인의 심신미약과 그 다음에 그 정신적 장애를 핑계로 해서 갈취했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법정 드나들면서 재판받으셨고요. 변호사비 4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가금을 받은 비용 160만 원이 총액입니다. 160만 원 받고 노동한 거죠. 그 시간에 노동하고 400만 원을 써야 했던 겁니다. 정신적 고통은 제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켓 주문을 보면 추가금액 이것이 왜 노동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서 정부가 바우처 사용할 때 드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침 안에도 상호협력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별첨 자료로 넣어주십시오. 다른 것처럼. 그리고 해당 이용자 급여량 이거야말로 진짜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부정수급 정말 열심히 단속하고요. 그것처럼 진심인 노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수급 단속해서 환수한 돈 어디로 갑니까? 그 돈 이분들에게 바우처 추가하는 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군구 보고 이거 여기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진짜 본 적 있는지 저희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실 한 군데다가 저희가 이 자료 좀 달라고 요구해 놨는데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지침 개정 요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너무 많아서 굵직한 것 몇 가지 특히 최근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요구안의 핵심은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이게 대인 서비스니까 인간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그냥 자원봉사하러 간 사람 아닙니다. 정부가 시킨 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책임 강화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